다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 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려면 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려면 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줘야 되는데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기 전에 먼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법문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중요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를 정해놓고 앞으로 이제 말을 할 때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인가 인가할 때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놓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앞으로 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걸 또 고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고시하기 전에 또 인가 받아야 돼요. 인가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실시계획은 개발계획과 개발구역과 일치해야 돼요. 달라지면 안 되겠죠, 내용이.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 관련된 이제 앞으로의 권한자는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 총감독이 누구예요? 지정권자.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하면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도 있죠. 지정권자가 시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인가 받을 필요가 없겠죠. 실시 인가 고시 받으면 우리가 공사할 수 있어요. 공사가 끝나면 제대로 공사가 끝났는가 준공 검사를 받고요. 준공 검사 통과하면 공사가 끝났다고 공고해줘요.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 그럼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에서는 공원 같은 거 있죠? 그거는 공사 완료 공고되면 우리가 이용을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공사 완료 공고 후에 공급이라든가 자 환지 방식일 때는 뭐야? 토지를 나눠 갖는 환지 처분해야 돼요. 이 공급은 아까 수용 방식은 대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용했다. 그럼 택지를 개발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사 끝나면 택지를 통해서 주택을 건설하려는 업자들에게 또 공급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나와 있어요. 이제. 공급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토지를 서로 나눠 갖는 환지 처분. 환지 처분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구역은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에요. 새롭게 잘 땅을 다듬는 곳이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도시개발 구역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래서 자,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요. 도시개발 구역은 일반적인 토지보다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을 또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가 되고 다만 환지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게 아니고 환지 처분은요 이렇게 아까 삐뚤삐뚤한 토지가 잘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나눠 가졌어요. 나눠 가졌는데 그 중에 불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지가 잘못됐다 이의제기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일 때는 이제 다툼이 다 끝나면은 환지가 됐다고 공고를 해줘 또 공고. 다툼이 끝났을 때 이제 불만이 없을 때 서로 간에 그럼 환지처분 공고하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되고 여기는요 수용 방식일 때는 그냥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되고 환지 방식일 때는 아직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환지하는 과정에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된 것을 이제 보죠. 이제. 환지처분 다음날 공고일 다음날 하는 것은 이거 말고도 의미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수용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일 때는 집단적으로 조성한 대지를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공급계획 여기 공급 관련된 여기는 공급계획이 있어야 되고 공급계획 환지 방식일 때는 서로 토지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하는 환지 계획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요. 개발 구역을 정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공급 계획 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이 절차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쭉 진행이 돼요. 공사 끝났어요. 그럼 공급을 하거나 또는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계획에 따른 환지 처분을 해야 돼요. 서로 나눠 갖기로 약속한 땅이 있죠. 그런 것들 하는 것이 환지 처분 이렇게 진행이 된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용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절차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이 앞으로 보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국장이 할 수 있다. 국장이 언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겠습니까?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거 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거 가지고 한 4개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잘 공부하면. 그리고 얘네들이 둘 이상이 걸칠 때는 협의하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될 때.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버리고 뭐 중장이 국장에게 요청한다는 것 정도는 이제 다 몇 번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제한 도시개발사업 하려는 자가 제한하게 되는데 그 제한권자가 제한은 국가나 지자체 조합은 못한다는 건 이제 절차는요 시험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너무 머리니까 저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복습 안 하고 저 공부하는 정도만 하셔야 돼요. 자꾸 다 보면은 헷갈려서 안 돼요. 이 제안은 누구한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별한테요. 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서귀포시, 제주시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도지사에게 직접 제안해요. 기초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 같은 것도 지문중에 나오지만 얘는 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거의 없는 거 가지고 복잡해서 이런 것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요청은 빼버리겠습니다. 이제 강의할 때는 말씀을 드리는데 복습할 때는 이렇게만 보시죠. 이렇게만 잘 계속 이것만 확실하시면 돼요. 여기는 또 더 어렵죠. 뭐 별이 1개인가 2개인가 이런 것들은 군대에서나 중요하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은 몰라도 돼요. 그냥 다시 이제 정리할게요. 딱 간단하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누가 하는 것 같더니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국가가 할 때 등은 국장이 할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 뭐 요청도 중간에 있지만 제안 봅니다. 제안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하는데 누구는 안 돼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 중에서 여기 있죠?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은 제가 자꾸 얘기하면서 공공기관은 한국 무슨 공사 이런 말씀드리는데 얘네들은 국가일 하는 애들, 국가일 하는 애들. 꼭 국가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 기관은 국가계획과 연계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이렇게 국장에게 할 수도 있어요. 국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고 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여기서 공부할 게 아니고 국장이 하는 일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국장이 하는 일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지정과 제한이고요.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공부했네요. 3만 이상 어디요? 무슨 지역? 3만 이상 공업지역.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은 얼마예요? 30만 이상이죠? 도시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했어요. 도시역 외의 지역도 지정할 수 있죠? 지정하게 되면 지정 효과 얘는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돼요. 어디로?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의제가 된다. 아까 뭐 하는 게 도시개발구역이었어요? 시가화 만드는 것.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 도시개발구역이죠. 시가지를 조성하면 도시적이 돼야 되겠죠. 도시적으로 의제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요.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앞으로요. 여기서는 개발 행위를요. 건, 공, 물, 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 나온 게 뭐예요? 중목, 벌채와 식재. 중목, 대나무나 나무를 심을 때라든가 또는 벨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중목, 벌채와 식재 허가사. 여기 있는 것들도 내용이 좀 달라져요. 건축물, 건축 단순히 그러지 않고 이제 가설 건축물, 대수선, 용도 변경 허가 받아야 되고 공작물 설치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물건 쌓기는 울타리로 둘러싸 있지 않은 녹관자가 아니고 이제 도시개발 구역에서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일개월상 쌓아놓은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개발 구역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는 녹관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도시개발 구역이죠. 이제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 돼요. 토지 분할 허가 받아야 돼요. 뭐요? 토지 분할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들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제가 강의할 때 좀 다른 거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 분할. 왜 이걸 강조했어요? 아까 좀 다르죠. 좀 전에 공부한 것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받아라 이랬는데 그건 여기는 상관없어요. 그냥 분할할 때 허가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에 여기 30만 제곱미터를 어떤 사람이 10만 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5만 나눌 때도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뭐? 토지 분할은 다 허가상이에요. 도시개발 구역에서. 왜냐면은 토지를 아까 본래 도시개발 구역이 아닐 때는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일 때는 문제가 없죠.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놔두면 이걸 잘게 쪼개서요. 도시적 밖의 지역은 60 이상이면 되는데 60 이상이만 하면 돼요. 잘게 쪼개 허가 안 받고 쪼개서 그 뭐 자기 친인척도 나눠주고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환지가 됐든 수용이 됐든 힘들겠죠.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에서는 모든 토지 분할이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 행위인지 이것을 허가를 받고서 특광별별사무소에 허가를 받고서 분할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분할은 모든 토지 분할이 허가사항입니다. 이걸 암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것들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분할 허가사항. 근데 이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들 이제 공부를 좀 하겠고요. 이제 도시적으로 의제된다는 것, 이의가 된 예외도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구역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의제가 되고요. 그리고 중목 벌채화 식재도 허가사항, 모든 토지 분할이 허가사항이 됩니다. 다시 도시개발 구역 전에 지정 전에 뭘 수립해야 돼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런데 개발계획을 이제 수립합니다. 2018년 지금 1월이죠 아직 1월에 양산시에서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제 알면은 주상공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똑같죠. 관리지역의 도시개발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디다가 1억을 갖다 속된 말을 하면 안 되겠네. 어디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여기다 투자해서 여기다가 그죠? 여기는 몇백 뻥튀기 될 수 있죠? 여기는 뭐 잘해봐야 50%, 뭐 100%지만 여기는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기에 있는 개발 이익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고 어떤 특정 투기 세력에 의해서 독과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도시개발 구역을 미리 설정할 수 있어요. 미리.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새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세우는 곳 있다. 어디요? 주상공지역 아닌 곳. 수상공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순서대로 가야 돼요. 거기는 뭐 원칙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투기가 극성을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주상공지역이 원통 주상공인 곳은 이렇게 거꾸로 원리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여기도 도시적으로 그 주상공으로 간주했네. 이렇게 해서 주상공 지역이고요. 여기는 주상공이 아니에요. 도시적 외의 지역이죠. 그 주상공 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때도 네, 거꾸로 할 수 있어요. 주상공 지역이 100분의 30 이하면 그것도 주상공 지역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의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급상승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급격하게. 그래서 주상공 지역이 전체 면적의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30 이하일 때. 그래서 녹지적에서 하거나 녹지적 또는 관리적에서 하거나 농림지역에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243페이지인데요. 이거 보고 확인하셨으면 다른 내용들. 먼저 지정권자는 왜 이렇게 지정권자 이 말이 나오냐면 법조문 순서 자체가 이게 뭐 앞에 있어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그러면서 여기에 지정권자를 해놓고 그리고 법이 이렇게 조문이 있다 보니까 지정권자는 이런 말을 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인 즉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원칙. 근데 예외. 그런데 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때 공모하거나 공개 모집 있죠? 시민들에게. 그럴 때는 어느 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우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또는 다음의 구역에서는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적 외의 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런 것들. 그리고
국장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점. 이것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치가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양산의 중심 상업 도시계에서요. 외곽 지역이겠어요. 외곽 지역이겠죠? 뻔히 균형 발전에서 치과지를 만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면 가급적 그렇게 해주시고 또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30 이하일 때도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을 아시면 1, 2, 3, 4가 왜 그렇게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 물어본 것은 1, 2, 3, 4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숫자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의요건 같은 것들은 3월 달에 가서 보겠고요. 247페이지 도시개발 계획의 내용 있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의 내용. 여기 있는 것도 줄 긋지 마시고 그냥 같이 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도 100번 1000번 읽어도 어려운 거 되면 틀려요. 그냥 당연히 이상한 거 되면 이런 게 있겠구나 이런 정도 보셔야 돼요. 도시개발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리고 왜 하는가 무슨 국가나 지자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할 때 무엇인가 할 때 사람들 다 말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이렇게 그게 목적이죠. 그게. 목적은 뭐 다 있겠죠. 그리고 시행기간이라든가 4번처럼 시행자가 누구인가 시행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 계획이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는 얼마나 수용하고 그리고 원형지로 공급하는 것,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복지시설, 기반시설, 재원 그리고 14, 15, 16, 17은 3월 달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정하죠. 249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 시도의사 대도시장 말한 겁니다. 이 자들은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역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걸 줄여서 뭐라고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여기에 시도지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별이 하나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리고 대도시시장. 다음 페이지. 이 사람들이 원칙적인 지정권자.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대도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협의해서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요.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 국장은 다음의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국장이 해야 되겠죠. 2.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3.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5.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누가 해요? 국장. 왜냐하면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했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양산시 업무 때문에 뭘 요청을 하겠어요?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요청했겠죠. 3.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할 때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죠. 딱 국가가 사업을 하는 때네요. 5. 천지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하게 재원 조달이라든가 또는 신속하게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지자체보다는 훨씬 국가가 신속하게 할 수 있겠죠. 커다란 재난이 발생해서 그래서 새롭게 주거단지를 조성해서요. 빨리 이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는 국가만큼 빨리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지지변 할 것도 예외면서 국가가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4번 시도 대도시장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그때도 국장이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1, 2, 3번은 거기에 국가라는 말이 2번에도 국가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이니까 직접 있다고 볼 수 있고 5번도 잘 풀어보면 국가와 관련성이 있고
4번 불성립하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입니다. 30만 이상.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거꾸로 해서 주어를 국장이 아니고 얘네들을 주어로 만들면 얘네들은 누구한테? 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중장은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국장에게 요청한다.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는가와 요청권자, 제안권자가 누구냐 할 때는 이제 주어만 바뀌는 거지 내용은 똑같은 말들이에요. 아까 칠판에 썼다가 제가 지운 거. 252페이지.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 규모. 3만짜리 하나 찾았습니까? 찾을 수 있죠. 3만. 무슨 지역? 공업지역. 도시적 외의 지역은 얼마예요? 30만 이상. 나머지는 얼마라고요? 1만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1만 이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입니다. 자, 그럼 공업지역 이것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공업지역. 왜 이것만 정확히 아셔야 돼요? 헷갈리니까 이제 나중에 추가하고.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은 3만 미만이 있는데 3만 미만. 어디 있죠? 공업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입니다. 우리 개인이 할 때. 우리 개인은 그렇지만 여기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도 30만 이상이에요. 도시적 바뀌기 때문에. 이 정도는 비교를 한번 하실만 하죠? 안 하세요? 하실만 안 합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다음에 260페이지. 지정 효과. 그리고 지정 절차는 어차피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한 것들 계속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같다 다르다 이것도 차이점도 뭔가 확실히 뭔가를 알아야지 차이점을 공부하는 거지 확실히 아직 도시군 관리계획도 모르는데 뭐 차이점을 공부하면 더 헷갈리겠죠. 그래서 계속 도시군 관리계획까지는 3월달까지는 계속 5월달까지 계속 그거 하고 4월달까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약집에서 절차 그냥 간단하게 써놓고 비교하는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거쳐야 절차가 어쩌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 지금 공부해봐야 머리만 혼란스러우니까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정확하게 공부하고 나서 그거 다른 것들 하나 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을 때 개발인 허가가 261페이지였네요. 261페이지. 죄송합니다. 260페이지. 지정 의제하는 게 있죠. 지정 의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에 해당 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무슨 지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는 것은 외우는 것도 어렵고 이해도 어렵고 시험도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취락지구만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해도 되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자, 취락지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관농자라 하더라도 도시적으로 의지한다고 했죠? 이제요. 취락지구를 먼저 또 보셔야 돼요. 취락지구가 무엇인가 하면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이거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게 더 쉬우니까 이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에 있는 취락을 정비해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취락. 사람들이 3, 4, 5 모여있는 집단취락지구 같은 것들도 10호, 단독주택 10호 있죠? 10가구만 있어도 집단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은 토지가요. 이분들은 반듯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형 지물에 따라 필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위아래 간의 위치 간의 높낮이도 굉장히 높을 거고 그러니까 토지의 용법이 쓸모가 좀 많이 제한돼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하면 좀 더 쓸모 있는 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환지. 그래서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것은 이걸 도시개발구역은 본래 시가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취락지구에 지정한 것은 시가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을 여기다 써먹기 위한 거예요. 여기다.
그냥 환지 방식. 그런데 만약에 이런 환지 방식을 여기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 못한다 이러면요. 취락지구에 이런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또 이와 관련된 법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도시개발 구역으로 정해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여기 있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도시를 만들는 게 아니죠. 지리산 산속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그건 시가지를 만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는 거예요? 환지를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게 한 거예요. 그 건폐율도 자연취락지구는 이제 60 올려주고 건폐율만 올려주는 거 가지고는 그 충분한 그 목적을 달성 못해요. 필지를 반듯하게 정비하는 그런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도로도 좀 늘리고 그렇게 그겸에 할 수 있죠. 그래서 취락지구에 도시개발 구역이 정해졌을 때는 도시적 의제를 해야 하네요. 의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도시가 안 돼요. 그냥 그 지역 그대로 있는 거지. 취락지구의 도시개발 구역을 정할 때 이곳이 혹시 관농자 지역일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30만 이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환지만 할 건데 여기 30만에서 쓸데없이 해놓고 도시역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그 도시개발 구역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만 정해주면 돼. 여기만 이 사람들 사는 곳 10여 가구 사는 곳 이 동네 30만 이상일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한 10,000제곱미터만이더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취락지구는요 도시적으로 의제되지도 않고 이렇게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지구? 취락지구.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적용 필요 없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그곳은 도시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어디는 그렇지 않다?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면적의 요건도 취락지구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 건축, 공작물, 토지, 토석, 토지, 물건 쌓아놓은 행위 또는 중목 벌채와 식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허가받아라. 완전히 새로 들어온 게 뭐예요? 중목의 벌채와 식재. 자, 식재. 다른 것들이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해도 될 겁니다.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4번 한번 읽어보기 다시. 토석 채취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흙모래 자갈 바위 채취하는 건. 그런데 형질병정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허가를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3호에 따른다. 즉 형질병정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있는데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해서 하는 행위. 허가, 이건 도시개발구역 아니어도 어디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허가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로서 1.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불령이 정하는 간이 공작물 설치. 그것이 대표적인 게 또 비닐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뭐요?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으셨고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허가 안 받고요. 중목을 식재를 하긴 했는데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행위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곰곰이 보면요.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방해를 안 줘요. 비닐하우스 설치한 것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한다. 여기 도시개발 구역인데 농업 생산 뭐 있고 요즘 야채값 폭등하니까 좀 빨리 설치해서 야채 빨리 심으면은 값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조금 지나면 막 야채는 막 금방 올라갔다 떨어졌다니까 늦었는데 어쨌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허가 받는다 받지 않는다 안 받아요. 그래서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을 할 시기가 다가오면 인부들 몇 명 사가지고 철거하면 돼요. 사업에 방해 안 주죠. 그리고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에 물건 쌓는데요.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해서 전부 공사하는 거 아니겠죠. 남겨두는 대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 쌓는데 방해가 안 되니까 허가 안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보면 되고 지장을 안 주는데 뭐 허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임시로 식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임시 식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 안 됩니다.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경작은 마찬가지고요. 농사 짓는 행위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뭐 거기에 아스팔트를 포장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거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미한 행위들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 262페이지 기득권 보호인데 도시개발 구역을 여기 보죠. 도시개발 구역 정하게 되면 토지분할이나 중목식재가 허가사항이라고 했죠. 도시개발 구역을 1월 20일에 지정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월 15일부터 자기 땅에다가요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미 공사 시작한 사람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따로 나중에 신고를 해야 되지만 그리고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공사를 이미 시작한 사람은 또다시 허가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득권 보호가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그 책이 없지만 지금 있나 없나 어디 찾아보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그 밑에요. 기득권 보호는 이거 하고 나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도시개발 구역 지정했어요. 여기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환지 방식일 때는 언제 해제가 돼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이 아니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네, 이처럼 사업이 공사가 다 완성돼서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불상사가 발생해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지방이전 법인 아까 뭐 공장 옮기겠다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실컷 졸라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실시계획 인가시청을 3년이 될 때까지 인가시청을 안 하더래요. 그러면 3년 된 다음 날 네가 더 이상도 아니죠. 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의지나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추정해서 또는 간주해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봐요. 몇 년이죠? 3년. 사업 시행자가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 된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에 지금 줄글 거 없어요? 들으시고 말을 기억할 수 있죠? 제가 체크해 드린다니까 제가. 저 그렇게 무심한 사람 아니에요. 체크 다 해드려요. 보시고 또 나와 있어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자, 거꾸로 갈 때 볼게요. 구역을 정했는데 개발 계획을 2년이 지날 때까지 수립 안 하더래요. 그럼 2년 된 다음 날 구역정은 해제된 것을 봐요 또. 근데 이렇게 거꾸로 하면 이게 원래 1번, 2번, 3번이 돼야 되겠지만 거꾸로 하니까 1번, 2번, 3번 얘가 이거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거꾸로 갔어요. 개발계획 수립 후에 또 몇 년? 3년 기다려줘요. 똑같이 이것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면 3년 된 다음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여기 3년은 똑같은 거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뭐가 새로 생긴 거예요? 거꾸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할 때는 그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는 5년씩 기다려줘요. 이것도 5년, 이것도 5년인데 그걸 하는 순간 다 이제 다 와해가 돼요. 이제 뭐 공부했던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그건 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일반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말 없어도 돼요.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면 몇 년 이내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야 돼요? 3년. 근데 혹시 개발 계획 구역을 정하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 계획을 또 몇 년 만에 수립을 해야 돼요? 2년 이내 수립해야 돼요. 계획은 2년입니다. 2년 만에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갔으면 또 다시 저거는 3년입니다. 어차피 3년. 이 숫자는 나중에 3월 달에 가서 뭐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1기가 있어. 1기. 1기는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몇 년 만에 수립하라는 거예요? 1년. 1년 만에 수립 안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였죠?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 개발계획을 몇 년 만에 얼마 만에 수립하라고요? 2년이죠? 쉽죠? 요거 1기가 있으니까 좀 쉽죠? 이해할 수. 그 다음에 3년짜리가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3년 만에 수립해야 돼요. 이렇게 1년, 2년, 3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면은 뭐 그냥 해가지고는 잘 안 될 겁니다. 숫자가 어려워서. 여기서 됐고.
그래서 이처럼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 안 했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볼 때는 그것이 도시적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이 돼요. 환원돼야 되겠죠? 이런 또 공부를 했던 건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였죠. 근데 환원되기 전에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올 것이고, 계속한다는 것은 해제될 때 이미 허가받은 걸 계속하는 것도 있고,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허가받은 사항을 도시개발 지정 후에 다시 허가받을 필요 없이 계속하는 것도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여기는 이제. 네. 기득권보호는 두 가지가 아니고 결국은 한 가지예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나중에 진행되는 행정 절차에서 우리가 간섭받지 않는다는 거, 그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해를 안 하면은 자꾸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되지만 이해를 하면 한 가지고, 오히려 한 가지가 아니고 0.5가지도. 이해하면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치를 알면. 가보겠습니다. 기득권 보호는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날의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날을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되고 3년 되는 날까지 무엇에 대한 인가 신청을 안 했어요? 실시계획 안 했을 때 3년 되는 날 했지만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 위에 있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 했지만 공고일이 다음 날 해제 의제됩니다. 괄호 안에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 근데 그것이 다음 날이겠죠? 다음 날 해제 의제됩니다. 다음 페이지 예외. 어떤 때가 예외가 있어요?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세우는 경우. 거꾸로 하는 경우 있었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번.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 되는 날 다음 날 위에 있죠? 다음 날. 다만 단서 보지 마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번도 줄 그으면 안 돼요. 복잡해지니까 단순화 자꾸 시켜야 돼요. 머리로 정리하세요. 머리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수립하고 여기서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얼마 만에 신청을 해야 돼요? 3년 되는 날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우리가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얼마까지 기간을 주는 거예요? 3년 기간을 주는 거예요. 3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3년 되는 날까지 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이 다음 날. 그러니까 줄 자꾸 그으면 정신 없으니까 이것은 얘는 위에 있는 앞에 262페이지에 있는 1번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차만 약간 바뀌었을 뿐이죠. 이제 순서가. 어차피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기간은 우리한테 3년 주는 거예요. 환원 폐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 그 구역에 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용도지역은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다만 어떨 때는 그렇게 환원되지 않죠? 사업이 완료되어서 해제 의제되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해제 의제되는 경우, 이럴 때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돼야 안 돼요? 안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 지금 공부한 거 한 5분 정도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 부분 보면서 이제 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나 이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근데 그럼 어디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도시개발 계획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계획에는 당연히 어디에서 사업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고 거기서 사업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총망라돼 있어요. 도시를 하나 만들 때,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 때 필요한 사항들이 도시개발 계획이 다 있는데, 그중에 이제 중요한 건 나중에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원래 이렇게 하고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구역을 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4가지는 보류하고 있다. 나중에 구역을 정하고 추가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뒤에 3월 달에 가서 보겠고, 그리고 자,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정해야 됩니다. 시행자라든가 시행 방식도 계획이 있다고 했죠. 시행 방식은 2가지가 있는데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환지 방식.
그리고 커다란 덩어리로 뭐 대규모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 시행하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지정권자가 시도의사, 대도시장, 국장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선가 좀 본 것 같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하고 같은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지가 입안한 것, 국가와 관련된 것들. 여기도 국가와 관련되면 국장이 하죠. 마찬가지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내용이 용, 기, 지, 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 도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과 도시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용, 기, 지도가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얘네들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 분명히 공부했어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도 얘네들이 결정하겠네요. 그래서 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고 도시개발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앞으로 모든 총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공부했던 총론하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로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외웠죠? 알았죠? 이 사람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도 결국 국가와 관련된 것은 국장이 했습니다. 여기도 국가와 관련된 것은 국장이에요. 약간씩의 차이, 여기 개별법이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뭐 크게 기본적인 그런 원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권자고 그런데 둘리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친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둘리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 이웃한 관할 구역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협의해야 돼요. 협의가 안 되면 그 위에 있는 사람 찾아가죠. 그래서 뭐 지정할 자를 정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뭐 신속하게 하려는 취지인지 국장이 바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장이 정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국가가 사업을 할 때,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중장이 요청할 때,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 등이 국가 계획과 관련해서 지정을 제한할 때, 천재지변으로 신속하게 할 때, 이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공업적은 얼마? 3만. 도시적, 외의적, 농림적, 관리적 이런 것들은 30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구역 지정 규모가. 구역을 정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관리적, 농림지역이 아니고 뭐가 돼요?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런데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취락을 단순히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적도 취락지구는 제한을 받지 않죠. 굳이 30만일 필요가 없겠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도시적 외의 지구 단위 계구역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공부가 더 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으로 정되면 여기에 투기 수요, 투기적인 그런 뭡니까? 수요라든가 진입, 개입을 막기 위해서 모든 토지 분할과 종목 벌채와 식재 허가사항입니다. 종목 벌채 식재 나무 같은 거 그냥 꽂아놓고 보상 같은 거 노리는 경우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가다 보면은 별로 쓸모도 없는데 나무들이 분명히 그냥 자란 건 같지 않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꼼꼼 이렇게 촘촘히 심어놓는 그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상을 노리는 그런 식목 쓸데없는 나무들 심어놓는 경우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일정한 자라면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방해되겠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방해 안 되는 것들은 돼요. 방해 안 되는 거. 그래서 공작물인데 비닐하우스 물건을 쌓아놓는데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의 물건 쌓는 거,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인데 농사 짓는 거, 토속 채취인데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 말만 보시면 돼요. 지장을 주지 않는 거, 그리고 토지 분할 허가 받아야 되고, 중목인데 임시로 식재하는 것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서 사업에 착수한 자는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계속할 수 있는데 30일 내 신고는 해야 됩니다. 30 올라도 돼요. 신고는 해야 된다. 일정한 기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제는 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절차가 미이행됐기 때문에 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 미이행으로서 중요한 것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이렇게 사전적인 절차 완료되고, 제가 사전적인 절차 완료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구역이 지정되어야 완료되는 경우 있고, 거꾸로 할 때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완료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든 순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전적인 법적인 전제 조건을 다 갖춘 이후에 몇 년? 3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3년 된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거 해제 전에 해제가 되면 과거 용도적으로 어떻게 환원되죠? 환원.
그리고 과거 용도적 환원되는데 이렇게 공사 완료로 인한 경우에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해제 의제되는 것이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꾸로 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2년 이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2년 되는 날까지 수립을 안 하면 2년 된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절차 이제 보셨고 사업은 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아까 여기는 무슨 공급?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여기는 토지로서의 효용 증진 하는 말들이 이제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절차 진행하는 것과 요거 다음 시간에 좀 시작할 때 복습 한번 다시 하고 절차 진행하는 것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한 내용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